안녕하세요. 최철떡입니다. 오늘은 비전공자가 처음으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10년 넘게 관련된 공부를 하고 또 일을 하면서 느낀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와 대학원 전공이 모두 통계학이고 지금까지 총 2개의 회사를 다녔는데요. 전공자인 저도 데이터 분석 분야의 일을 하기 위해 무엇을 더 공부해야 할지 막막하였는데 비전공자인 분들도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통계이론 관련하여는 16과목, 그리고 프로그래밍 관련해서는 7과목을 수강했는데요. 1학년 때 기초통계 2과목을 배웠었는데 제가 이때는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그러고 나니 심화통계를 배울 때도 어려움이 있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제대로 숙지 안 해서 나중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전 기초통계는 반드시 공부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중에 통계학 책이 많으니 꼭 통계학을 공부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배운 프로그래밍 언어는 세스였는데요. 세스를 배우면서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컸어요. 그래서 방학 때 세스 베이스 프로그래머와 세스 어드밴스드 프로그래머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특히 세스 어드밴스드 프로그래머 공부를 하면서 SQL 공부도 하고 또 2개 이상의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조인 개념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는 프로그래밍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고 데이터 분석에 흥미를 가지게 되어 결국 대학원까지 가게 되었어요. 대학원생 때는 심화통계와 머신러닝에 대해 배웠는데요. 이때 머신러닝 기법과 시각화를 배우는 게 너무 재밌고 또 앞으로 이런 기법들을 사용하여 분석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 머신러닝 기법을 거의 사용하지 못했는데요. 물론 회사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대학원 동기들의 경우도 머신러닝 기법을 주로 사용하는 회사에 취직한 경우는 10%도 안 되었고 사용하더라도 2-3개 정도만 사용하는 정도였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는 회계법인의 한 부서의 데이터 팀으로 입사하였는데요. 컨설팅 일을 하면서 20개가 넘는 다양한 고객사에서 일을 하였는데 다양한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 SQL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제가 세스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SQL과 조인을 많이 공부하였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업에서 쓰이는 데이터로 분석하다 보니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도 어렵고 특히 조인하는 부분이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생각하는 대로 코딩을 못해서 정말 초기에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상사분들께 죄송한데 말씀하신 내용을 도저히 코딩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2년이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코딩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느낀 게 물론 학교나 학원, 강의 등으로 배우는 경험도 좋지만 프로그래밍 실력을 늘리는 데는 실무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에서는 MS SQL 그리고 고객사에서는 오라클을 많이 사용하였는데요. SQL 실력이 많이 늘다 보니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고요. 그리고 제가 SQL을 한 책으로는 공부한 적이 없어서 SQL 개발자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공부를 하였는데요.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SQL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기능을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자격증도 취득하였는데 데이터 분석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좋았고 단순히 합격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실력 향상을 위한 공부를 하신다면 2개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또 2개의 자격증 모두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내용은 다루는 것은 아니라서 다른 책들도 참고하여 같이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했다시피 회사에서는 머신러닝 기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회사에서는 고객사나 높은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단순한 분석을 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인 박스플롯을 그리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요.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단순히 여러 개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내가 원하는 분석이 이런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고객사의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이 아닌 고객사의 의견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업으로 이직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증권사의 데이터 부서로 이직하게 되었는데요.
이전 회계법인에서는 한 부서 내의 데이터 팀이었는데 증권사는 데이터 부서로 이직한 거라서 그런지 확실히 달랐어요. 지금까지는 단순한 분석만 진행했는데 추천 알고리즘이나 증권사의 데이터 분석 같은 유의미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SQL과 머신러닝 기법도 사용해서 분석을 진행할 것 같고요.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가장 먼저 SQL이나 파이썬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SQL을 추천하는데요. 둘 중에 하나라도 확실히 공부하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데 수월하니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걸로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통계학을 공부하고 머신러닝 기법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머신러닝 기법을 배우게 되면 통계로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단순 분석이 아닌 고급 분석을 하고 싶은 분들께는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너무 많은 것을 공부하기보다는 적은 내용도 확실하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빅데이터 과정,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 인공지능 과정 이러면서 SQL, 파이썬, 자바, 하둡, 머신러닝, 딥러닝 등 너무 많은 내용을 배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배우기도 전에 지치고 또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얕게만 공부하게 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에서 어려운 분석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나 사용하더라도 여러 개의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려운 딥러닝보다는 통계학에 좀 더 집중하고 그 다음으로는 머신러닝에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도 다양한 것보다는 한두 개 정도만 제대로 공부하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SQL이나 파이썬, 그리고 통계학과 머신러닝의 순서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SQL이나 파이썬을 공부할 때는 2개 이상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조인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찰떡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